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진주현 박사와 말씀 나눕니다. 고고 미술사를 전공한 진주현 박사는 수업 시간에 우연히 두개골을 접하면서 뼈에 관심을 갖고 인류학을 공부하게 됐고 유해 발굴 기관에 취업하게 됐는데요. 뼈만 가득 담긴 상자를 처음 본 순간 난감하기도 했고 유해 감식 과정도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관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한국전 프로젝트를 맡아서 무명용사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가족품에 돌려드리면서 참 뿌듯했다고 하는데요. 진주현 박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뼈 전문가 진주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지금 문경에서 경상북도 문경에서 6.25 전쟁 전사자 찾는 유해 발굴 작업 이제 우리 국방부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문경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나 봐요. 워낙 전투 초기에는 네네. 사실 이게 미군도 유엔군도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참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전투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약간 진짜 아수라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마 네. 어디를 지금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주 전쟁 초기에는 이 경상도 지역의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주변으로 굉장히 크고 작은 전투들이 많았고요. 지금 문경에서 의 전투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 추락하면서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을 진행 중입니다. 네네. 뭐 전투기 잔해 같은 건 찾았어요? 전투기 잔해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신원 확인은 유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법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뼈를 찾아야 됩니다. 그 전투기 옆에 뭐 시신 유해가 발굴이 안 됐나요? 지금은 아직 안 됐는데 됐으면 네. 좋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뼈 전문가가 되셨는지 전공이 보니까 고고미술사과 네. 예,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예. 제 대답은 항상 어쩌다 보니 미술사 공부하는 데잖아요. 네,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면 좀 멋있잖아요. 예. 그림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미술사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네 하고 있는데 저희 과가 고고학하고 미술사학과가 합쳐져 있는 과예요. 네, 그래서 네. 고고학 수업도 전공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땅을 파고 전 그런 일 좋아하거든요. 단순한 어떤 작업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을 듣다가 그때 또 전공 필수 수업에 뼈를 배워야 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고고학은 또 그게 필수죠. 네, 예. 뭐 뼈도 나오고 뭐 유물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이 뼈를 들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게 조선시대 두개골이다. 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좀 꺼림직하다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냥 그때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이 나와 이렇게 어쨌든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네. 너무 신기해서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 있다니. 네. 그렇게 해서 뼈를 계속 공부하게 됐고 뭐 유학을 가서도 뼈를 공부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뼈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어떤 우리 조상의 두개골을 보고 네. 뭔가 이렇게 통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것도 우주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공부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아예 안 잡혀서 네.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잘 되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찾아서 당시 인류학과에 강사 한 분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런 과목은 아직 한국에 없으니까 그러면 책을 사서 이렇게 독학을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분
그분은 이제 그다음에 정교수 되셔서 지금 벌써 정년 퇴임하셨는데 지금도 항상 내가 젖동량에서 키운 제자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대생이 아니면 제대로 뼈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류학이나 인류학이 왜 필요하냐. 내가 의대에서 해부학 공부하면 뼈도 다 배우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인류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저희는 뼈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는 학문이고요. 해부학은 사람의 뼈가 이제 사람 몸을 공부하는 일부이고 저희랑 약간 목표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주로 뼈가 뭐 야산에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한 사람이 잘 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뼈 조각이 나오죠. 뭐 네. 그런 경우에 의대 쪽에서는 뼈 조각을 볼 일은 잘 없거든요. 예. 해부를 하면 어쨌든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해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뼈 조각 전문가고요. 어떻게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진짜 사람 몸에 있는 뼈 전문가들이죠. 저는 뼈 전문가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법의학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워낙 한국에는 이런 거를 뭐 제가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행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외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 다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를 잘 지도해 주셔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가셔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고학과가 인류학과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류학 박사를 받게 된 건데 한국은 약간 나라마다 약간 학문이 이제 위체계가 약간 달라서 한국은 인류학과랑 고고학과가 주로 떨어져 있는데 미국은 그게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뼈를 공부했죠. 뼈를 공부하시고 이제 인류학을 하시고 박사까지 하셨는데 미국 국방부에 이제 취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일하시는 전쟁 포럼이 실종자 확인 기관. 여기는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셨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네네. 제가 대학원 졸업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진로를 저도 이제 커리어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나는 박사 따고 뭘 할 건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간지 뭐 한 7년 정도 됐을 때라서 박사를 따면 교수가 돼야지. 이제 그게 보통 그런 코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마땅히 뭐 교수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야 되고 하는데 또 마땅히 갈 때도 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 하와이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이 돼서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럼 나도 하와이에서 직장을 구해야겠다. 근데 그건 더 힘든 거예요. 하와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거기서 저희 남편도 인류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뭐 교수를 2명 채용할 리도 없고. 대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직업 선택이 폭이 좁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일하고 있는 DPA에서 채용 공고가 난 걸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법의 인류학 이런 거는 따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뼈 갖고 하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쭉 채용 공고를 보다 보니까 다 맞는데 맨 끝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뭐든지 물어보고 보는 성격이라 내가 다 맞는데 요거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일할 수 없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마침 우리가 한국하고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해서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그래서 한국말 잘한다. 영어보다 잘한다. 그렇게 해서 저를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한 박사후 과정 포닥으로 채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미국 공무원이 되셨네요. 근데 왜 그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한 그 기관이 하와이에 있을까요? 그거는 미군 실종자가 2차 대전부터 약 8만 3천 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절반 정도가 심해 깊은 바다에 추락한 경우라서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 많이 있는데 그분의
거의 대부분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실종이 된 분들입니다. 뭐 네. 베트남전 하면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한국전, 그다음에 태평양 2차 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은 다 태평양 섬 이러다 보니까 하와이가 위치가 발굴을 나가기 좋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 예, 미국 본토에서 나가려면 네. 뭐 너무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트남전 끝나고부터 저희 기관의 전신 기관도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하자마자 이 한국전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나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운명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뼈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지만 또 실제로 뼈를 감식하면 또 다른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일단 뼈가 잘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네. 거의 다 시간이 지나면 뼈도 이제 유기물질, 무기물질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잘 썩어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밖에 있던 뼈는 뭐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뭐 먹기도 하고 뭐 갉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뼈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감식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쪼가리가 하나 오면 이게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부터 일단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사람 뼈라면 어느 부위의 뼈인지 그런 것까지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런 점이 초기에는 좀 쉽진 않았어요. 아니 뼈로 박사까지 받으셨는데 그 출근해가지고 뼈랑 관련된 시험 봤는데 통과를 못 하셨나 봐요. 예. 아, 그게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직 굉장히 좀 수줍고 이래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정통으로 법의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보니까 네네. 그걸 전공한 사람들의 그 텃세 같은 게 되게 심했어요. 그 있어요. 가끔 뭐 이제 사람 뽑을 때 이쪽이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본인들도 모르는 문제 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했어요. 시험을 본 다음엔 붙었는데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시험 볼 자격을? 예, 안 줘요.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동양 여자로서 미군 기관에 취직해서 뭐 일하는 법, 뭐 이런 책도 없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혼자서 이거를 배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요청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주겠지 준비가 되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네가 뭘 아는데 이제 이런 대답이 돌아와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그분한테 그럼 당신은 나에 대해 뭘 아는데 그런 질문을 하냐 물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어쭈 건드리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아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통과하신 네. 거예요?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감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종의 자격증 같은 네, 거네요. 네. 이야, 6개월 만에. 그 미국 사람들이 약간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런 뭐 편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지만 너네들 실질적으로 못하잖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약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이제 깨달았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원래 미국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도 보면 막 말 많이 하거든요. 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도 말을 잘 안 하는데. 네,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쟁취를 하셨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국전 유해 전담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게 되셨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막막했다면서요. 네, 그게 제가 이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예. 그때는 진짜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그렇게 잘 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도 누가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거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그 랩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딱 들어갔더니 유해가 막 몇백 개가 뼈가 나와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딱 하나였거든요. 이분들 신원 확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그래서 신원 확인 속도를 높여봐라.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그거 전체적인 해결책을 네. 제시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셨어요. 저희 상사가. 그래서 들어가서 자, 하자. 근데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걸 뭘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럼 일단 여기 무슨 유해가 있는지 이제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적어 나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체계를 잡게 되고 SOP라는 걸 쓰게 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0년 동안 또 팀장으로 그래서 네.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전에서 전사한 우리 한국군들의 유해도 또 같이 또 발굴도 하셨는데 또 의미 있는 분 또 신원 확인하셨더라고요. 에밀 카폰 군종 신부님. 네. 네, 이분이 한국전쟁의 성자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분의 유해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그분이 저는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잘 몰랐어요, 일단. 네. 근데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한 7, 8년쯤 전에 어떤 저희 기관에 일하시던 대령님이 전역하시기 전에 저한테 제 자리까지 찾아와서 네. 하는 말씀이 자, 카폰 신부님 유해를 꼭 찾아달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신부님인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신원을 확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되도록이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아차 잘못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막 이 사람을 꼭 찾아야 돼 막 이러면 저도 모르게 혹시 뭐가 잘못될까 봐 웬만하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식을 네. 진행을 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끼워 맞추려는 네. 나도 모르게.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또 네. 나중에 혹시 내가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재택근무를 하던 어느 날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유전자 랩에서 네.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저희가 보낸 무슨 샘플이 일치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에밀 카폰이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이메일을 이렇게 읽다가 어머 찾았다.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얘기를 보고하기 전에 네. 저희 직원들한테 자, 무슨 몇 번 유해 키랑 이런 거 확인해서 에밀 카폰 신부님의 살아생전의 키와 나이와 비교해봐라 하고 보냈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30대가 넘으셨는데 지금은 뭐 30대 또 청년이죠. 근데 저희가 뼈로 볼 때는 한 23살, 4살 그보다 어리거나 이러면 표시가 딱 나거든요. 뼈에서. 네. 그래서 30대 이상의 뼈는 완전히 달라요. 20대나 10대의 뼈랑. 네. 그래서 감식 결과를 보니까 올드. 그래서 30대 이상이다. 근데 그런 뼈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사한 대부분의 미군이 18살에서 23살의 젊은이들이라서. 정말 청춘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30대의 뼈는 보기 힘든데 감식 리포트를 보니까 30대 넘는 걸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키가 크셨어요. 신부님이. 네. 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진짜 맞네. 그래서 제가 저희 상사에게 보고하는 이메일을 썼어요. 네. 빅 뉴스다. 지금 이분을 찾았다. 근데 그분은 어디 계셨냐면 전쟁 직후에 1954년에 북한하고 미군이 시신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던 시신을 교환을 할 때 미군도 이제 몇 천구의 시신을 북한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원을 확인을 다 하고 확인이 안 된 분들을 하와이에 있는 펀치볼 국립묘지로 보내서 거기서 무명용사로 그분들이 다 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무명용사 묘를 개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카폰 신부님이었어요. 54년의 유해는 받았지만 몇십 년이 흘러서 이
밝혀낸 거예요. 진짜 오래 걸렸죠. 뭐 한 70년 네.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그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남아 있었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그때 미국에서 전국 뉴스로 이제 다루어진 네. 그런 사건인데 그분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많은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분 네.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평안북도에서 중공군한테 고립된데 탈출할 수 있었는데 남아가지고 네.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부상병들이 있긴 있으니까 네. 내가 부상병하고 같이 있겠다. 음. 그런데 나중에는 부상병을 이렇게 팔짱 끼고 그 부상병하고 같이 벽동 압록강 유역에 있는 포로 수용소까지 그 부상병을 데리고 네. 올라가셨고 그래서 그 부상병은 살아서 나왔고 카폰 신부님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먹을 거 이런 거 다 남들 주고 하셔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예. 네, 정말 훌륭한 분이죠. 미국에서 최고 무공훈장, 명예훈장 네, 받으셨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2021년에 태극 무공훈장, 이게 네. 최고의 무공훈장인데 추서가 됐습니다. 아, 참. 그 전쟁이 벌어졌던 이런 전투 현장에서 직접 유해 발굴을 하신 적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가는 곳은 다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니까 저 네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2번 갔었고요. 중국에 1번 갔었고 한국에서도 몇 차례 인제에서도 발굴하고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굴했습니다. 네, 북한에도 2018년도에 직접 가셔서 원산에서 미군 유해를 인수를 받으셨다고요? 네.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때 제가 그 당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을 때 네. 4가지 사안에 합의를 한다 하면서 그 4번째 사안이 유해를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하와이에서 TV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저한테 한국으로 출장 가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한국에서 거의 1달 넘게 원산 갔다 올 때까지 그 네. 모든 협상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 않는 제가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북한군들하고 그 협상을 했다는 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꿈 같아요, 약간.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네요. 예. 그때 사실 둘째 임신 중이셨다면서요. 네, 그때 예.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이 한국전 프로젝트 팀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매니저로 승진도 일부러 또 포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한 10년쯤 일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만 계속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 매니저 자리들이 나올 때 지원을 해야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지원해서 네. 뽑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매니저가 되면 한국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그러면 나는 매니저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예. 저의 정체성은 물론 제가 지원한다고 뽑아준다는 법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이 한국전 그 유해 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고 승진을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안 하겠다 했대 마음은 좀 씁쓸했죠. 말은 멋있게 했는데 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정말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도 잘했다 생각하고 한국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마침 기회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매니저 자리에 있습니다. 네. 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만 밤새 나눠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신분을 밝히는데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뼈가 있나요? 네, 저희가 쇄골뼈 분석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흔히 뭐 쇄골민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그 쇄골뼈가 저희가 정말 우연히 네. 이게 신원 확인을 하다가 이제 어떨 때 DNA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유해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무엇을 입수했느냐 하면
그 6.25 당시에 네. 참전했던 모든 미군들의 흉부 엑스레이가 남아있는 걸 저희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엑스레이는 기본이니까 검사할 때. 네, 그 당시에 또 그 폐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 엑스레이를 다 찍었다고 하는데 그 네. 엑스레이가 남아있대요. 그거 뭐 너네 무슨 이거 어디다 쓸 일 없냐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그걸 갖고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5년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네. 그걸로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쇄골뼈는 사람마다 지문처럼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저처럼 그 기술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하지만 할 줄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게 이제 모양이나 근육 부착 부위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쇄골이 깊은 분은 여기 이렇게 물도 따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엑스레이에서도 네, 보여요? 그리고 뼈에서도 보이고 정말 모양이 다양합니다. 쇄골이. 그래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해의 쇄골을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능성 있는 신원 확인할 될 것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겹쳐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맞으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신비롭기도 하고. 네. 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는 뭐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업으로 삼으셔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뭐 네. 그냥 매일매일 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원을 밝히지 못한 아까 이제 미군 유해 얘기하셨습니다. 그 유해가 훨씬 많다고요. 7,500구 정도.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있을지 모르는 우리 한국군들의 유해. 네.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천직처럼 유해 발굴 관련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원래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장기 계획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그냥 모든 게 전 운명이고 인연이고 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또 나에게 주어진 길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해야겠고 네. 지금은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베트남전이나 2차 대전 이런 건 제가 잘 몰랐지만 네. 지금은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총괄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프로젝트 중에 뭐 인력을 어디다가 지금은 어디다가 더 배치를 하고 예산은 어떤 프로젝트 더 가고 이제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배우고 네. 조금 더 해야죠. 네. 아, 진짜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의 어떤 원을 풀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가족들의 맺힌 응어리까지 풀어주시고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까지도 심어주시는 그런 소중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뼈 전문가 진주현 박사였습니다.